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크잖아요. 그 이제 뭐 저번 주부터 사실 많이 나온 게 이제 반도체 피크론 얘기가 나왔죠. 이제 피크라는 건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크는 아니다. 예, 반도체 피크는 아니다. 왜? 뭐 필지수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차트일 뿐이고 차트는 여러분들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선행 지표가 아니에요. 경기 지표가 선행 지표죠. 오히려. 경기. 오히려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이건 후행 지표예요. 이게 올라가면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업황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체로 이제 28년도까지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계속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크 논란이 많은 거는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제 감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디램 가격이 또 하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선두기업 엔비디아 뭐 애플 뭐 구글 아마존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뭐 테슬라 뭐 많아요. 그죠? 수천조의 시가총액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대부분 인공지능에 다 투자를 했어요. AI 쪽에. 근데 AI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동을 시키려면 막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요. 데이터 센터. 근데 지금 다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을 수백 조를 들여서 지금 짓고 있어요. 수백 조를. 빅테크 기업들이. 그거 다 벌써 짓고 있어요,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짓고 있는데 이걸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돈 몇백 조 날리죠, 그러면. 벌써 뭐 몇십 조도 아니에요. 수백 조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서운함 쪽에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산다를 지으면 데이터 센터를 또 어마어마하게 또 지어야 돼요. 또 전력 관련해서 전력 기기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어야 그래야 구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칩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2, 3년 전부터 벌써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중단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1, 2년 최소한 1, 2년 동안은 더 지어야 돼요. 더 지어야 돼. 근데 여기에는 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 내년까지는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피크가 될 확률은 적어요. 내후년은 모르겠어요. 28년도는 모르겠지만 27년도까지는 반도체가 정점을 찍을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락폭이 크냐? 다 아시다시피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제 막 차익 매물 쏟아지고 이제 하락을 많이 하니까 정점 논란이 나오는 거죠. 또 이제 빅테크들 얘기가 나오면서도 뭐 투자 감소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거지. 야, 그럼 이제 꼭 반도체 이제 업황 꺾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업황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이거는 업황이에요, 업황.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업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아직 정점이 아니다. 정점이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2027년까지는 충분히 업황 사이클을 더 탈 거다. 내년까지는 호황기를 계속 맞이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종이 마무리되려면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듯이 자 이제 SK 하이닉스는 60선을 아직 이탈을 안 했어요. 여기 200만 원이에요. 요때 이제 180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만 원을 깨고 뭐 170만 원대로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거래량이 여기서 거래량 감소가 나오지만 아직도 거래량이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6월 달부터 지금 상당히 장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익 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단타를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대신 많이 떨어질 때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오를 때 팔아야 되겠죠. 예. 오를 때 안 팔면 다시 폭락을 해버리니까.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60선 살짝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이 여기서 슈팅이 가장 강하게 나왔거든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바닥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도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 보유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반드시 매도를 치십시오. 예, 반등 시 매도.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5만 원대 이하로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강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을 보면 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매도세가 조금은 그래도 좀 진정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사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번 주 좀 파는 물량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사면 수급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 주체가 있잖아요. 개인, 외국인, 그다음 기관.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파는 거를 누군가는 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이 많이 사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많이 팔아버려요. 많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팔아버리면 뭐 일주일, 열흘.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개인들이 일주일 이상 매도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2, 3일 정도는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연속해서 뭐 5일, 6일, 7일 이렇게 연속해서 순매도를 친 적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팔죠. 물론 작년부터 많이 올라서 차익 관점도 있고 그다음 뭐 리밸런스라는데 이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를 또 물갈이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달이 이제 상반기 끝났잖아요. 하반기 대비해서 7, 8월 달에는 포트를 좀 교체하거나 물갈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쳐줘야 수급이 좋아진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팔면 팔수록 수급은 개선될 겁니다. 근데 개인이 반대로 많이 사면 수급이 안 좋아져요. 왜? 계속 파니까요. 근데 가장 큰 주체예요. 외국인 기관은 가장 큰 주체예요. 개인이 많이 사는 거는 사실 그다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다 싸게 살려만 하니까. 밑에서 싸게 살려.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시장이 다시 턴을 하면 비싸게라도 사서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막 몇 조씩 배팅하잖아요. 보면. 뭐 어쨌든 지금은 몇 달 전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체크만 하시고. 자, 이제 강력 매도 리스트는 제가 이거 3주 전에 얘기를 공개를 한 거예요. 3주 전. 다음 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반등은 나올 거야, 아마. 반등. 근데 반등이 나와도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해 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아직 진바닥이 아니다. 7,000포인트 전후에서 반등이 또 나올 확률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6,500이나 6,200 이 정도 내려가야 그래야지 가격 매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강력 매수는 이때 이제 지수가 바닥을 칠 때 그때 강력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강력 매도가 아니라 이제 강력 매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강력 매도, 예, 강력 매도에 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반등 한번 나올 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은 아마 줄 거예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또 코스피도 지금 하락률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아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를 치셔야 돼요. 그때. 이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보다도 상승률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하락률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상승한 것들이지만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거래소 쪽에서. 자, 오늘은 강력 매도 말고 이제 강력 매수 리포트를 좀 제가 리스트를 좀 뽑아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거래소. 이건 거래소 종목이에요, 다. 거래소. 코스닥 종목은 한 종목도 없어요.
여기에서 코스닥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시장 폭락도 폭락인데 이 종목들은 올해 들어서 하락이 많이 됐어요.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못해도 20%에서 30% 이상은 다 빠졌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올해 30% 이상 대부분. 근데 상승한 게 이제 뭐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했지만은 올해 크게 간 게 없어요. 그러면 크게 간 게 없어요. 반등은 나왔지만은 근데 방금 전에 강력 매도 종목들은 작년 대비해서 아니면 올해 대비해서도 수백 프로 올라갔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근데 이 종목들은 올해 대비해서 오히려 20%, 30%, 많게는 뭐 40% 많이 떨어졌어요. 다. 시세가 안 났어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190만 원에서 한참 떨어졌죠. 실적 잘 나와요. 예, 실적 좋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바이오 CDMO 쪽에 수주 굉장히 많이 따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지금 수주도 잘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삼성바이오 에피스 비상장 업체도 지금 바이오 시뮬러 제품 출시해서 거기서도 매출이 나와요. 근데도 주가는 못 가요.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떠요. 셀트리온 마찬가지예요. 실적 괜찮아요. 램시마이스스 제형도 신제품으로 출시돼서 매출 기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도 주가는 올해 시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좀 반짝했어요. 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급등하면서 한 30% 이상 올렸는데 지금 다 빠졌죠. 다 빠졌어요. 근데 실적 좋습니다. 네이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검색 쪽이에요. 근데 아마 AI 쪽, 인공지능 쪽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재무나 실적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근데도 오래 못 갔어요. 한전, 뭐 만년 적자를 기록한만 이제 전기료 인상, 그다음 이제 원전의 최대 수혜주예요, 사실은. 한국전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전, 한전 KPS, 한전기술 다 한전 계열사잖아요. 원전의 핵심인데 한전도 사실은 뭐 거의 공기업이죠. 근데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뭐 주가 못 갔어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좋아요. LG에너지솔루션 뭐 2차 전지의 총대장이죠. 2차 전지 배터리에. 또 올해 수주도 지금 많이 땄고 뭐 이제 작년부터 적자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저는 기간적으로 올해 보면 그 적자는 충분히 해소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더 많이 쓰인 신재생 쪽이 앞으로 서운함 쪽에 만약에 건설하면 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최대 수혜주가 원래 LG에너지솔인데 오히려 올해는 주가가 반등 나오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 최저점 부근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30만 원대 근처까지 내려왔죠. 작년에 26만 원까지 내려갔지만은 제 생각엔 30만 원 근처나 30만 원 깨더라도 가격 매력이 좋아요. 그다음 이제 크래프톤 게임주예요. 저는 이제 솔직히 게임주를 싫어하는 편인데 신작이 요즘 좀 호조세를 보여요.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뭐 글로벌 빅 메가 히트를 친.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탄탄해요. 탄탄하고 재무도 좋고 또 게임주들은 신작 모멘텀이 예전에는 강했는데 요즘은 신작 내도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신작에 대한 호조세. 주가도 못 갔어요. 크래프톤. 실적도 괜찮습니다. 재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삼성 에피스홀딩스. 아까 이제 얘 지주사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떨어져 난 회사예요. 분할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뮬러 제품들이 출시돼서 지금 잘 팔리고 있어. 수주도 많이 따고 있고. 근데 주가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70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가격 매력이 충분합니다. 그다음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그룹주들 힘을 못 쓰는데 카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주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가격적인 매력이 지금 커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렇게 못 갔어. 이것도. 그래서 가격 매력은 괜찮아요. 그다음 뭐 LG전자.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가전 쪽 있지만 이제 전장 사업이라든지 전장 사업은 호조 보이고 그다음 최근에는 피지컬 AA 쪽에 이제 성장 동력을 장착해서 43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전달에 이제 아주 크게 폭등을 했죠. 근데 한 달 반 만에 지금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LG전자는 뭐 재무도 이상 없고 실적도 괜찮고 성장 동력도 있고.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과매도예요, 과매도. 너무 과하게. 그래서 지수가 7,000포인트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더 떨어져서
6,500까지 내려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종목들을 단박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들고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반기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중기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매수보다는 단기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단기 종목들은 또 이따가 또 공개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강력 매도를 제가 3주째 얘기하는데 강력 매수 종목도 제가 선정을 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코스닥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 테마의 대장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테마의 대장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호남 테마는 금호건설이에요. 그냥 이거 한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금호전기, 남강토건, 남아토건, 남아산업 이런 것들도 상한가 급등이 터지긴 했지만 금호건설이 제일 세요. 상한가도 4방, 5방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상반기에 테마 대장들이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 테마 대장들이 크게 가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7,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이 테마 대장주들은 한 번씩 반등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SK 이터닉스, 예, 그다음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 HD의 현대에너지, 그다음 CS인도, 풍력, 태양광, 풍력 다 ESS 에너지 저장치. 이게 신재생 쪽이에요, 대부분. 왜? 유가가 사실은 70달러 이하로, WTI 기준으로 7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75달러 이상 올라왔죠. 제가 보기에는 한 80달러 근처까지는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쪽이 한번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가져가면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다 대장이에요. SK 이터닉스, 현대에너지솔루션, CS윈드, OCI 홀딩스, 그다음 우리기술 원전 테마의 대장. 원전 관련 주도주는 따로 있어요. 한전기술이라는 얘기 그러는데 테마, 그다음 미래에셋벤처. 이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스페이스X, 예, 스페이스X의 지분 투자가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많아요, 사실. 그 벤처 투자가 사실 테마의 대장이야. 그래서 대장주들이야, 이게. 테마의 대장, 풍력, 태양광, 원전, 스페이스X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폭락이나 조정 시에 매수해서 다음 주 내에서 반등이 나오면 팔 수 있는 단타로 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반등 시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중기 보유 아닙니다. 단기 매매 종목으로 제가 거론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차트, 예, 차트로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종목이 이제 거래소 대형주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쌍봉이라 그래요. 쌍봉. 우리가 저점을 이렇게 하락했다가 저점을 이렇게 2번 기록하면 쌍바닥이라 그래요. 쌍바닥.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쌍바닥을 우리가 이제 바닥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쌍바닥을. 근데 이제 반대로 지수든 종목이든 많이 올라갔어. 이게 지금 수백 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번 파동을 주고 나서 여기서 고점 폭락을 하고 나서 또 한번 파동 주고 나서 또 고점 폭락을 하고, 이걸 쌍봉이라 그래요. 쌍봉. 쉽게 말해서 산이 2개 형성되는 산이. 예? 이게 이제 쌍봉은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만약에 몇십 프로 올라가서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 이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이제 수백 프로를 올라간 상태에서 저기 쌍봉이 나오면 이거는 지옥행 막차 시그널이에요. 지옥행 막차 시그널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거래소에 무슨 종목이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예,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삼성전기예요, 전기. 삼성전기. 예. 특히 이제 올해 MLCC, 예? MLCC 적층 세라믹 캐패시티. 이게 또 이제 사실 반도체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업황호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뭐 수주가 뭐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올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사실 삼성전기는 작년에는 꿈쩍도 안 했어요. 물론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되게 안 움직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목표가를 또 올렸어요. 근데 쌍봉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그 시그널이 나오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하루 이틀 반등으로 그냥 팔고 나와야 돼요. 이걸 중기부 해가지고 목표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차트상 쌍봉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산. 그러다 삼봉도 있어, 삼봉. 삼봉은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산. 차트만 보면 시그널적으로 고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그런데 증권사에서 리포트 내가지고 막 얼마 목표가 올렸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론 지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대형주도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지수의 바닥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바닥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대응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등을 노리고 대응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전전주, 전전전주 나와서 대형주들 오늘도 뭐 강력 매도 리스트를 보여드렸지만 강력 매도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강력하게 매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응을 못한다면 무조건 반등 시에는 무조건 매도를 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거래소에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이렇게 몇백 프로 올라간 다음 쌍봉을 치면은 이거 조만간 크게 떨어지겠다. 그거 딱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뢰도는 있지만은 우리가 내부적인 만약에 악재가 있으면 쌍바닥에서 깨버려요.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쌍바닥이라도 깨고 내려가요. 깨고 내려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쌍봉이나 삼봉 나온 것들 수백 프로 나온 이거는 백발백중이에요. 진짜로 백발백중이에요. 차트라는 게 사실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선행지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무시하지 못할 부분들은 이런 것들요. 고점 시그널들. 저점 시그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만 이게 100%가 아닙니다. 특히 뭐 쌍바닥이라서 뭐 무조건 바닥이다 그렇게 확언할 수 없어요. 내부적인 악재가 있으면 그걸 깨거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는 저점도 깨요. 근데 이제 고점 시그널은 정말로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차원에서.